아직도 내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를 만성염증. 혹시 그냥 방치해두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약사로서 그리고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항염 영양제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현대인이라면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각종 염증성 질환과 생활습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쉽게 알아보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선 만성염증이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흔히 붓고 빨갛게 되고 통증이 동반되는 급성 반응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손에 상처가 나거나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 나타나는 염증 반응은 대부분 단기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이와 달리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저강도로 오래 지속되면서 점차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이유 없이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등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증상들이 사실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생활습관, 식습관, 그리고 영양 보충을 통해 이 조용한 건강 파괴자와 싸워야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성분들이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엄선한 항염영양제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미 유명하지만 사실 오메가3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항염작용이에요. EPA와 DH가 염증을 줄이고 진정시켜서 세포 기능을 다시 정상화하도록 돕습니다. 흔히 심혈관 건강을 위해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는 면에서 핵심이 되는 성분이죠. 염증을 위해서 오메가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EPA, DH 기준 2g 정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4g 이상의 고용량 복용 시엔 부정맥 등 부작용 사례가 드물게 보고된 바가 있으니 용량을 잘 지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마다 EPA와 DH 비율이 다르므로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춰 적절한 함량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PA와 DH 모두 좋은 오메가 성분이지만 염증이 목적이라면 EPA 함량이 더 높은 오메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피코노제놀입니다. 프랑스 해변선 껍질에서 추출된 천연 항산화 항염 성분으로 혈소판 응집 억제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임상 연구를 통해 다수 입증되었어요. 고혈압, 당뇨, 안과질환, 피부 트러블 등과 같은 염증성 문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죠. 피부가 약하고 안면 홍조, 자가면성 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임상 연구도 많아 신뢰가 높은 성분으로 항염과 항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믿고 복용하기 좋은 영양제예요. 다만 원료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이니 호박 리서치와 같은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 피코노제놀 영양제를 드셔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코노제놀은 증상에 따라 보통 1일 100에서 200mg을 복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커큐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광황의 노란 색소 성분으로 동양권에서는 오래전부터 건강을 위한 식재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커큐민은 NF-kappa-B,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흡수율을 개선한 제품들, 예를 들어 테라큐민이나 롱비다처럼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만든 제형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관절 통증이나 대사증후군,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니 식물성 성분을 선호하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커큐민은 일반적으로 1일 500에서 2000mg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타민 D입니다.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지만 사실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에 가까운 성분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천식 등 각종 면역성 염증 질환에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특히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일 정도로 충분히 햇빛을 쬐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영양제로라도 적극 보충해주는 편이 좋겠죠? 칼슘과의 흡수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이 걱정되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소개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카드를 참고하세요. 보통 1000에서 2000IU 정도가 적당하고 필요시 4000에서 5000IU 정도 기간을 정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꿀벌이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물질인데요. 항바이러스, 항균,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 급성 염증 완화에도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후통이나 편도염,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프로폴리스를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죠.
자연적으로 생성된 성분이라 친숙하면서도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덕분에 항생제 보조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기준 20에서 40mg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만성염증이 왜 조용한 건강 파괴자로 불리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영양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과도해지면 각종 질환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염증 자체를 무조건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과 방어 기전이 적절히 작동하도록 조율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생활 습관만으로 다 채우기 어려울 땐 오늘 소개해드린 항암 영양제 중 나에게 맞는 것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미 특정 질환이나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약물 영양제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영양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